증시가 사흘 연속으로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가 없는 가운데 8일 발표된 중국과 독일의 경제지표가 예상을 웃도는 것으로 나타나면서 시장에 힘을 실어줬습니다. 주요국 중앙은행들의 부양정책에 대한 기대감도 투심을 자극했습니다. 다우지수 S&P 500지수는 각각 0.32%, 0.41% 상승하며 또다시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고 나스닥 지수도 0.49% 올랐습니다. 유럽 증시가 상승 마감했습니다. 중국의 지난달 무역 수지 흑자 규모가 시장 기대보다 더 개선된 가운데 독일의 지난 3월 중 산업 생산이 또다시 증가세를 보이며 경기 회복 기대감을 높여주고 있는 것이 시장 심리에 긍정적으로 작용했습니다. 또 국제통화기금이 미국 경제 성장을 긍정적으로 전망한 것도 힘이 됐습니다. 영국과 프랑스는 각각 0.4%, 0.9% 상승했고 독일도 0.8% 오르며 이틀째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중국의 4월 무역지표가 예상 밖의 호조를 기록했습니다. 지난 4월 중국 수출은 전년 대비 14.7%, 수입은 16.8% 각각 증가했습니다. 수출과 수입 모두 예상치를 웃돌며 세계 경기 개선에 대한 기대감을 낳게 했습니다. 독일 산업 생산도 2개월 연속 증가세를 보여 독일 경제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독일의 지난 3월 산업 생산은 전월 대비 1.2% 상승했습니다. 이는 시장 전망치 0.1% 하락을 크게 웃도는 수준입니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연일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고 있는 가운데 미국 투기 등급 채권 가격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에 따르면 미국 투기 등급 채권 수익률을 나타내는 바클레이즈 미국 고수익 채권 지수가 4.97%를 기록했습니다. 고수익 채권 지수가 5% 밑으로 떨어진 것은 이 지수가 만들어진 후 30년 만에 처음입니다. 이 같은 위험자산 투자 수요로 인해 지난해 투기 등급 채권의 발행 규모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한 데 이어 올 들어서도 발행 규모가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제통화기금이 올해 미국 연방정부의 재정지출 자동삭감 조치인 시퀘스터가 없다면 미국 경제가 4%에 이르는 국내 총생산 성장을 보일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데이빌 립톤 IMF 수석 부총재는 이날 남아프리카 공화국 수도인 프리토리아에서 열린 한 강연에서 미국의 민간 부문은 실제로 아주 강한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며 반면 정부 부문은 성장의 일부 제약 요인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현재 미국의 성장률은 2%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지만 이 같은 정부 부문에서의 제약만 없다면 경제는 3% 또는 3.5%에서 4%까지 상승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이 중소기업들의 자금 조달을 지원하기 위해 자산 유동화 증권을 매입하는 일종의 양적 완화를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독일 현지 신문인 디벨트지는 이날 20인의 소식통을 인용해 22가 조만간 스페인과 이탈리아 등 남유럽 국가 은행들이 보유하고 있는 부실 여신을 직접 매입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이에 대해 22가 즉답을 피하고 있는 가운데 이브메르시 룩셈부르크 중앙은행 총재 겸 22 집행위원이 그럴 가능성을 부인하고 나섰습니다. 안녕하세요. 굿모닝 대박예감 김보람입니다. 어제 코스피는 사흘 만에 소폭 오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박스권에 갇힌 모습을 유지했는데요. 그런 가운데 코스닥은 또다시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코스닥은 어제 576포인트에 마무리됐는데요. 어제는 중국의 4월 무역지표가 발표됐었는데 부진을 예상했지만 예상 밖의 호조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그런 가운데 독일의 산업 생산도 예상 밖의 증가를 보이면서 유럽 증시가 상승했는데요. 앞서 마감된 유럽 증시가 이렇게 독일과 중국의 경제지표 호조로 상승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연일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 미국 증시는 간밤에 장 초반에는 재료 부진과 그리고 차익 매물로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지만 이내 상승 전환하면서 다우지수 S&P 500 지수가 또다시 사상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 살펴보겠습니다. 굿모닝 대박예감 1부 시작합니다.
네, 글로벌 증시 마감 상황 보다 자세하게 살펴보겠습니다. KTB투자증권 이성웅 대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뉴욕 증시가 4월 연속으로 최고가 랠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S&P 500 지수는 닷새째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뉴욕 증시가 연일 계속 사상 최고치를 좀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입장에서는 나쁘진 않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우선 다우지수 같은 경우에 0.32% 오른 15,105.12포인트에 마감했고, 나스닥 지수도 전거래보다 0.49% 오르면서 3,413.2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역시 S&P 500 지수 같은 경우에도 1,632.69포인트를 좀 기록했고요. 시장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와 기대가 계속적으로 이어진다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어제 같은 경우에는 중국의 무역 수지 흑자가 발표된 점, 그리고 유로 지표 같은 경우도 긍정적으로 나왔던 점도 투자 심리를 좀 이끌어주지 않았나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아무튼 사상 최고치를 넘어섰던 그런 다우지수가 기록 행진에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 기록이 되고, 어제 업종별로 본다면 재료주와 금융주들이 호조를 보였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알코아가 2.6%에서 상승세를 보여주면서 다우지수를 이끌었다고 볼 수 있겠고요. 그리고 JP 모건 같은 경우에도 1.2% 가까이 오르면서 긍정적인 흐름을 보이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이슈들 하나하나 점검해 보겠습니다. 글로벌 증시 상승에 가장 큰 호재가 됐었던 어제 발표된 중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 먼저 짚어볼까요? 네, 어제 중국과 독일의 경제 지표가 호조로 발표된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부분 경제지표 호조된 점 좀 분석한다면은 역시 유럽이든 중국이든 경기 부양 효과가 계속적으로 상승세를 경기 부양 효과를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부분이 이제 눈알 가시화되는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독일의 그런 3월의 산업생산 지수 같은 경우에도 원래는 약간의 좀 감소할 것이라는 예상을 했었는데 전월 대비해서 1.2% 상승하면서 반전에 대한 그런 기대감이 유럽 증시까지도 올린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고요. 우리나라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줄 수 있는 중국의 그런 4월의 무역 지표도 긍정적으로 보여주면서 호조세에 이어갔습니다. 우선 4월에 중국의 수출이 전년 대비해서 한 14.7%, 또 수입이 16.8% 증가했다고 볼 수 있겠는데, 수출이 증가하든 수입이 증가하든 어떻게든 중국에서의 그런 무역 부분에서의 거래가 활성화된다는 점도 굉장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아무튼 지금 전 세계 중앙은행 양적 완화에 나선 영향도 있다고 하지만은 제가 봤을 때는 우선은 투자 심리를 이러한 좀 경제 지표 호조가 안정화시켰다는 점이 좀 긍정적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아무튼 기업들이 더 해외 기업들이 더 수익을 낼 수 있을지 않을 수 있을지 더 지켜봐야 된다는 의견도 있긴 하지만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좀 그래도 긍정적으로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예, 알겠습니다. 뉴욕 증시가 글로벌 경기 부양 기대감으로 사상 최고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 가운데 미국의 투기 등급 채권 가격도 사상 최고를 기록했다고 하던데요. 네, 투기 등급 채권 수익률도 우리 사상 첫 5% 밑으로 좀 이 부분이 좀 계속 이해가 나와주고 있는데, 우선은 미국의 고수 채권 지수가 4.97%를 기록했습니다. 이거는 역사상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고요. 고수 채권 지수가 5% 밑으로 떨어진 건 거의 30년 만에 처음이라고 좀 볼 수 있겠습니다. 이같이 위험 자산에 대한 어떻게 보면은 중앙은행들의 초저금리 그리고 양적 완화 정책으로 인해서 투자자들이 위험 자산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다고 좀 분석이 되는 것 같고, 이렇게 위험 자산 쪽으로 계속적으로 투자 수요가 있는 것으로 본다고 한다면 역시 우리나라 시장이나 미국 증시 같은 경우에도 긍정적인 영향이 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우선 지금까지 발행된 미국의 소기진급 채권 같은 경우는 $1,500 이상에 좀 달할 것으로 좀 지금 예측치가 나와주고 있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미국 국채와 또 금리 차이가 지금 스프레드가 좀 4.06포인트로 지금 이렇게 나타내주고 있는데, 이게 금융위기 전인 2007년에 사상 최저의 2.33포인트보다 크게 높은 수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아무튼
그 투자자들이 뭐 투자 수익이 높은 곳으로 찾아가는 거는 뭐 당연하다고 볼 수 있겠고요. 이런 점에서 봤을 때는 좀 이런 투기 등 채권 수익이 떨어지는 부분, 뭐 우리나라 그리고 그 전체적인 시장에서 주식시장에서의 또 긍정적인 전문을 작용할 것으로 판단이 되면서 이 부분이 계속 이어갈지는 지금은 긍정적으로 보고 있지만 지켜봐야 되는 거 맞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국제통화기금 IMF가 시퀘스터가 없다면 올해 미국의 경제 성장률이 4%를 기록할 수 있다는 의견을 내놨다고 하던데요. 네, 뭐 어제 IMF 같은 경우에 그 시퀘스터가 없다면 말씀하셨던 대로 미국 경제 4%에 이르는 GDP 성장률이 좀 보일 것으로 전망을 했는데요. 얘기를 빌리자고 한다면은 미국의 정부 부분의 부진이 경제 발목을 잡지 않는다면 우리 미국 경제 한 4% 성장도 가능하다. 우선 이렇게 좀 얘기가 나왔고요. 어떻게 보면은 그 연준의 지금 청와 정책에 대해서도 좀 긍정적인 방향으로 좀 바뀌었다는 부분이 좀 긍정적이라고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경기를 부양하는 데 있어서 어떻게 보면은 그 약간 좀 계속 지켜봐야겠지만 이 글로벌 경제 성장에도 호재가 되고 있는 점은 이번에 어제 IMF에서 얘기했던 부분은 좀 긍정적으로 작용하고 그럴 것으로 좀 판단되고 있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오늘 도움 말씀 정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KTB투자증권의 이성웅 대리와 함께했습니다. 네, 이어서 글로벌 증시 주요 이슈들을 점검해 보겠습니다.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지난 화요일 다시 개장했던 일본 증시 니케이 지수가 3.5% 급등한 가운데 어제장에서도 추가적으로 더 올라가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5년 내 최고치라고 하던데요. 어제 도요타 자동차의 실적 발표도 있었는데요. 5년 만에 다시 영업이익 1조엔 돌파했다고 하더라고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저희 코너에서 니케이 지수를 따로 떼어서 이슈로 다뤄드리는 것은 올해 이제 처음입니다. 워낙 현재 일본의 증시가 뜨거운 랠리를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투자자 여러분들 중에 일부는 일본 주식에 투자를 하시는 분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본 증시 현황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어제도 니케이 225 225 지수가 사상 최고치 행진을 보였습니다. 어제 14,371.65엔을 기록을 했는데요. 엊그제 그 지수의 그 상승폭이 더 컸었죠. 3% 이상 폭등세가 나타났고, 어제는 이제 그 도요타 자동차의 지난 회계연도 실적 발표가 있었습니다. 영업이익이 1조 3,209억엔을 기록을 했는데요. 2011년 엔화가 강세 기조를 가져갔던 내용을 보면 적자 규모가 영업이익이 4,610억엔 적자를 기록했던 기록이 있습니다. 엔화의 약세 흐름에서 3.7배 수치로 보면 영업이익이 완전히 턴어라운드 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니케이 지수로 다시 돌아와서 말씀을 드리자면 5년 만에 현재 최고치 수준을 계속적으로 갱신해 가고 있는 상태입니다. 추가적인 상승 여력도 크다는 것이 주요 국제 IB 그 투자은행들의 분석이 나오고 있는 상태고요.
일본의 주요 보수층을 대변하는 일반 투자자들도 부동산이 아닌 주식 투자에 눈길을 현재 보내주고 있다는 점, 이런 점에서 증시로 환류하는 자금도 상당히 활발한 움직임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올해 상승률이 40% 육박하고 있는데 이러한 니케이 지수의 폭등세 가장 큰 원인은 엔화 약세 기조라고 볼 수가 있겠죠. 네, 앞서 잠깐 말씀을 드리긴 했는데요. 네. 지수 상승만 놓고 보면 지수 상승만 올해 38.25%가 올랐습니다.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40% 가까이 올해만 지수 상승률을 가져가고 있는 상태고요. 지난해 아베 총리가 새롭게 들어서면서 이 엔화의 그 절하 추세, 이 내용이 시장의 큰 동력이 현재까지 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엔화의 약세 기조는 오늘 뉴욕 외환시장에서 98.85엔을 장중에 기록을 했는데요. 여전히 100엔 언저리 수준에서 엔화의 약세 기조는 유지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따라서 일본의 기업들이 해외에 투자하는 것을 보류하거나 해외의 공장을 일부 이제 가동을 중단하고 리쇼어링, 일본 쪽으로 돌아오는 것도 일본 내 기업 설비 투자가 늘어나는 이런 형태가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주요 IB들은 일본의 주식 투자 비중을 현재 급격히 늘리는 그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는데요. 크레딧 스위스는 지난 4월에 일본의 주식 비중을 글로벌 포트폴리오상 10%에서 16%로 6%나 상향 조정을 했고, 유니언 뱅크 오브 스위스랜드 UBS도 일본의 투자 비중을 상향을 권고하고 있는 상태입니다. 일본에 들어오는 외국인 투자가의 그 주식 투자 자금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습니다. 지난 4월이었죠. 외국인 투자가의 일본 증시 투자 자금은 2조 6,800억 엔을 기록을 해서 1982년 이 수치를 그 조사한 이래 최대 폭의 매수 행진이 현재 나오고 있고요. 7개월째 연속 증가 추세가 나오고 있다는 점, 네. 외국인들이 일본 증시를 아직도 밝게 보는 요인이라고 보겠습니다. 네, 이렇게 미국에 이어 일본, 독일까지 사상 최고가 행진을 보여주고 있는데, 하지만 이제 조금씩 증시 과열에 대한 부담도 나타나는 것 같은데요.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증시의 속성이 오버슈팅이나 아니면 이제 그 추가적으로 하락할 때는 더 많이 하락하는 경향이 있죠. 최근에 미국의 경기 지표의 흐름과 지수의 움직임이 조금 그 괴리감이 나타나고 있는 것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유동성이 많이 풀린 자금들이 앞서 앵커께서 지적하신 대로 독일 증시도 사상 최고치 행진을 가져가고 있고, 오늘 뉴욕의 다우와 S&P 500 지수도 연일 사상 최고치 행진이 나오고 있습니다. 일본 증시도 이런 흐름에서 현재 강한 탄력성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렇게 연준과 일본 BOJ의 양적 완화 카드로 많이 풀린 유동성이 국제시장의 강세 때문에 증시로 환류되는 자금이 여전히 많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한 그 최근 그 버핏 그 회장이 자신의 그 주총에서도 주식시장이 여건이 여전히 좋다, 이렇게 발언을 한 바가 있습니다. 이 주식시장의 브레이크는 현재로서는 지난 4월 30일과 5월 1일 연준의 공개시장 회의에서 자산 매입 규모를 향후 시장 상황에 따라서 조절할 수 있다는 문구가 처음으로 들어갔기 때문에 연준이 자산 매입을 줄이는 시점이 언제 발표될 것인가, 이 내용이 브레이크의 내용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아직은 좀 크다라고 보겠습니다. 다음 이슈 점검해 보겠습니다. 어제 중국의 4월 무역 지표가 발표가 됐는데요. 예상 밖의 증가를 보이면서 시장에 긍정적인 재료가 됐습니다. 하지만 수치상에 오류가 있었다라는 내용도 들리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이 오류 얘기는 계속적으로 저희가 간간히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번에 4월 그 수출 지표도 이런 논란에서 자유롭지 못한 흐름입니다. 그렇지만 어제 이제 이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장에는 호재성 재료로 작용을 했고, 상하이 증시도 상승 흐름을 나타냈습니다.
중국의 4월 수출 증가율이 14.7%, 3월에는 10%의 증가율이었는데요. 3월에 대비해서도 상당폭이 올랐습니다. 로이터는 10.3% 증가 정도를 봤고 블룸버그 통신은 이보다 낮은 9.2%를 봤는데요. 이보다는 예상 밖의 호조세로 발표가 됐습니다. 3월 중국의 무역 수지는 적자가 9억 달러가 났지만 이번 4월에는 흑자가 181억 달러가 나왔습니다. 로이터가 제시했던 151억 달러의 예상 수치보다도 30억 달러가 높은 수준이 나왔습니다. 이 수출 증가세는 위안화의 강세 기조를 계속적으로 가져가고 있으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을 현재 가져가고 있는 점, 이런 점이 특징이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다만 한국의 수출 지표와 대만의 수출 지표 대비해서 중국의 수출 증가세가 월등히 높다는 점, 이런 점에서 다소 의구심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네, 이렇게 발표된 통계 수치에 논란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어제 중국 증시는 올랐었는데요. 앞으로 전망은 어떻게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이 수치가 나오고 나서 네. 시티그룹하고 로얄 뱅크 오브 스코틀랜드의 주요 이코노미스트들과 애널리스트들이 수치가 좀 이상하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렇게 많이 오른 이유가 그 물동량의 통계 수치와도 현재 맞지 않는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또한 저희가 이제 방송을 통해서 이달 초쯤에 말씀을 드렸는데요. 4월에 HSBC 구매관리자 수지수, 이 PMI 지수의 신규 수출 주문 지수는 48.6으로 경기 확장 기준 밑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렇지만 4월 수출 증가세는 이보다 증가 추세가 나타난 점도 앞뒤가 석연치 않은 점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제조업 수치는 떨어지는데 수출 지수는 올라가고, 수출 비중으로 보면 유럽은 1.3% 4월에 감소를 했지만 미국은 9.4%가 늘었습니다. 미국이 톡톡히 효자 노릇을 했는데요. 우리가 잘 살펴봐야 될 것은 홍콩이 4월 수출에서 66%나 늘어난 수치입니다. 이렇게 많이 늘어날 수 있느냐의 여부가 이 수치의 석연치 않은 부분을 그대로 현재 반영하고 있다고 보겠습니다. 네, 이번 발표된 중국의 4월 무역 지표가 글로벌 증시에는 상승 재료가 됐었는데요. 물론 우리나라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 지표입니다. 향후 시장의 영향은 어느 정도라고 보시는지요? 그렇습니다. 뭐 긍정적 지표로 발표가 됐고 어제 이제 시장의 반응이 나왔기 때문에 뭐 나쁘지 않은 것으로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렇지만 이제 수치 적정성 논란이 수면 위로 자꾸 불거지는 것은 부담이 될 수도 있는 내용이고요. 특히 이제 중국은 우리나라와의 교육 규모가 높기 때문에 우리 시장에도 미치는 영향이 크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최근 그 연준이나 어제 이제 말씀을 드렸던 호주의 중앙은행도 금리 인하 추세가 계속적으로 나타나고 있고, 이런 점에서 그 위안화의 강세 부분도 수출에는 다소 기업의 채산성을 깎아먹는 부담이 나오고 있다는 점, 이런 점을 중국 정부가 어떻게 관리하느냐도 관심의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번 4월 수출 지표에 적정성 문제가 있지만 일단 플러스로 발표가 됐고 시장 예상치보다는 높게 나왔기 때문에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아직까지는 나쁜 영향은 제한적이다, 이렇게 보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까지 레이크쇼어 인베스터스의 이현민 이사님과 함께했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이어서 오늘장 전략 시간 함께 하는데요. 오늘부터는 매주 목요일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 특징주를 점검하면서 전략을 세워보는 시간 마련했습니다. YG인베스트의 심규현 대표님과 이 코너 함께 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 정리부터 들어보겠습니다. 네, 코스피가 사흘 만에 상승했지만 외국인들이 팔고 있는 가운데 상승폭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여전히 박스권에 갇혀있는 모습을 보여줬는데요. 네, 그러는 사이에 아우인 코스닥은 연일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습니다. 어제도 연중 최고치를 경신했는데요. 자세한 내용들 짚어보겠습니다. 네, 우선 양시장 말씀해 주셨던 대로 반대 양상을 보였습니다. 그 중심에는 수급이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피 외국인 5거래 연속적으로 매도세 보였습니다. 물론 5거래 연속적이지만 4월달 그리고 5월달 들어서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력 꾸준히 지속이 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반대로 외국인이 사주고 있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4거래 연속적으로 외국인들의 순매수세가 들어오고 있다는 거, 양시장에 있어서 완전히 외국인의 시각이 다르다라는 거 꼭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1950포인트 부분에 있어서는 전체적으로 개인에 대한 매수세가 좀 들어오고 있습니다. 넓게 봤을 때는 역시나 2000포인트 아래에서는 개인들이 약간은 대형주 싸다라는 인식 속에서 매수세를 확대하고 있다는 거 기억을 하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특징주라고 한다면 롯데쇼핑,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기관이 사고 외국인은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단 지금 시점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력,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감이 좀 나온다라고 한다면은 외국인들에 대한 매도 압력이 시장의 주가에는 영향을 더 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수급 개선 기대하기 좀 어렵다라는 측면, 롯데쇼핑 꼭 기억을 하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국내 증시에 계속해서 외국인들의 매도가 부담이 되고 있는 상황인데요. 그렇다면 지난 5일 동안 외국인들과 또 기관들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은 어떤 종목이 있는지 특징 종목들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저는 외국인부터 먼저 말씀을 드리면은 외국인 고려 아연에 대해서 순매수 기조가 좀 강하게 들어왔습니다. 상품 시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지금 시점 가격 인상 가능성, 그리고 최근에 고려 아연 같은 경우에는 약간의 실적 모멘텀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하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포스코라든가 오리온, LG 이노텍, LG 생활건강에 대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 보였습니다. 반대로 LG전자와 SK하이닉스, 이마트, 삼성전자, 하나금융주주에 대해서는 좀 매도세 보였는데, 전체적으로 금융과 그리고 유통, 마지막으로 지금 시점 전기전자 업종에 대해서는 매도세 보였다라는 거, 특징적으로는 LG전자와 SK하이닉스, 사실 그동안 IT 업종 내 삼성전자가 계속적으로 횡보함에 따라 갖고 약간은 반사 이익 기대감, 그리고 1분기 실적 모멘텀에 따라 갖고 많이 올라갔던 종목인데 그에 따른 차익 매물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유심하게 지켜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기관으로 눈을 돌린다라고 한다면 기관은 반대로 이마트에 대해서는 매수하는 모습 보였습니다. 또한 삼성전기라든가 SK텔레콤, 현대건설, KT, 통신업종에 대한 매수세, 통신업종에 대한 강한 상승을 기관이 이끌고 있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반대로 순매도 같은 경우는 LG디스플레이, 고려아연, 남양유, 한국타이어, 기아차 등에서 매도세 보이면서 고려아연에 대해서는 약간은 다른 시각, 그리고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이슈가 되고 있고 약간은 악재성 재료가 높은 그러한 업종과 종목 쪽으로는 매도세 보이고 있다는 거, 남양유업 쪽에서 어느 정도 파악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지난 5일간 거래소 쪽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사고 팔았던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었는지 순위별로 살펴봤습니다. 반면 아우는 굉장히 잘 가고 있습니다. 글로벌 증시 좋은 분위기에 그나마 보조를 맞춰가고 있는 게 코스닥 시장인데요. 코스닥 쪽에서는 지난 5일 동안 외국인과 기관 어떠한 특징을 보였는지요? 네, 저는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코스닥 대장주 셀트리온에 대해서는 좀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루머라든가 상당히 불확실성 요인에 따라 갖고 주가 급락했던 그런 만큼 약간의 급락세가 멈춘 것을 이용을 해서 외국인들이 매수세 들어오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그 밖에 GS 홈쇼핑, CTC 바이오 다음에 대해서 매수세를 보였는데, 홈쇼핑 관련주들 역시나 수급이 계속적으로 좋아지고 있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사실 성수기가 어느 정도 지금 시점 지나가는 상황에 있어서 새로운 모멘텀을 찾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홈쇼핑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최근에 모바일 쇼핑이라든가 인터넷 쇼핑 계속적으로 지금 환환기를 누리고 있다는 분석이 나오고 있고, 무엇보다도 백화점 관련된 부분, 오프라인 매장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실적이 어느 정도 정체되어 있다고 한다면 반대로 이러한 모바일 관련된 쇼핑 관련된 종목군에 대해서는 충분히 상승 여력이 반대로 반사이익 기대감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 GS 홈쇼핑에 대해서 사는 이유 분명히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놀자두에 대해서는 외국
외국인과 기관의 좀 엇갈린 시각이 상당히 눈에 띄고 있다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뭐 게임이라든가 엔터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기관이 순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반대로 외국인 같은 경우에는 뭐 컴투스를 비롯한 이 게임 업종 약간 파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시각적인 차이를 분명하게 느낄 수 있는 거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 드릴 수가 있겠고,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도 약간은 기관의 매도가 단기적으로 나올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앞서 놀자주 약간은 사주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파라다이스는 왜 파냐? 지금 시점 같은 경우에는 다시 한번 약간 규제 리스크에 대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큰 영향은 없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파라다이스 같은 종목군들 약간은 수급 악화 우려감 속에서 하락한다라고 한다면은 저점 매수 기회로 약간 활용할 수 있다라는 거, 기관 어제장 비롯해갖고 최근에 좀 매도세 보이고 있지만은 이런 기관의 매도를 한 번쯤 체크하시면서 전략을 세워보시는 것도 필요하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코스피와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기관이 순매수, 순매도하는 종목들이 어떤 종목들이 있는지 정리를 해봤는데요. 자, 그렇다면 개인들은 어떠한 경향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살짝 짚어보니까 외국인들과 기관이 많이 파는 종목들은 개인들이 사 담았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정확한 분석 해주셨는데, 정확하게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그리고 코스닥 같은 경우는 SM, 컴투스, 앞서 외국인과 기관이 좀 파는 모습을 보인 종목을 그대로 좀 담고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 있겠고, 네. 반대로 이들 관련된 업종군들에 대한 수급 기대감이 어느 정도 개인 쪽에서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이들 관련된 종목 쪽으로도 상승세가 나타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외국인과 기관, 물론 수급 주체 중에서 가장 핵심적이고 그리고 시장의 영향을 많이 주고 있는 그러한 수급 주체이지만 최근의 흐름, 특히나 옵션 만기를 전후해서 약간은 개인의 영향력이 높아지고 있다는 측면도 한 번쯤 생각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LG전자라든가 LG디스플레이, 하나금융지주, 신한지주에 대해서 현재 시점 매수세 보이고 있다는 거, 낙폭과대 업종, 특히나 금융업종에 대해서 약간은 개인들이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이 단순히 며칠만 나온 것은 아닙니다. 4월달 들어서 그리고 전체적으로 올해 들어서 개인들의 금융업종에 대한 저점 매수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다는 거, KB금융이라든가 신한지주 2분기 실적 악화 우려가 나오고 있지만은 단기적으로 약간의 시장의 관망세가 짙어진다라고 한다면은 개인의 매수 속에서 약간의 상승세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저점 매수 기회 한 번쯤은 개인 쪽에서도 어느 정도 활용해 보자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개인들이 관심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 가운데서도 외국인과 기관이 돌아섰기 때문에 지금은 조금 주의가 필요합니다라는 종목들 혹시 있는지 궁금한데요. 네, 우선은 결론적으로 현대중공업이다라고 좀 말씀드릴 네. 수가 있겠습니다. 사실 낙폭과대 업종군의 반등세가 나오고 있고, 다시 한번 2013년도 뭐 수주에 대한 기대감 조금씩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는 그 대세 상승을 준비하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유럽 쪽에서 유럽 금리 인하라든가 여러 가지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만은 아직까지 국내 조선 업종에 대한 영업 환경은 크게 개선되지는 않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개인이 현대중공업에 대해서는 매수를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이 현대중공업만큼만은 단기적인 반등 가능성을 염두하시는 것보다는 하락 쪽으로 어느 정도 방향을 틀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 전체적으로 개인의 영향력이 높아진다고 하더라도 업황에 대한 그런 턴어라운드가 되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큰 폭의 상승은 어렵다라는 거, 그 리스크 관리 병행하시면서 전략을 세워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해서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 쪽에서 어떠한 수급 특징을 보이는지 살펴봤는데요. 마지막으로 지금장에서 관심을 가져볼 만한 좋은 종목, 어떤 종목인지 한번 관심 종목 챙겨보겠습니다. 네, 우선 수급 쪽으로는 역시나 외국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세에 들어오고 있는 고려 아연에 대해서 관심 가지셔야 된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25만 6천 원대부터 현재 V자 반등을 넘어서 계속적인 상승 랠리가 이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최근 금과 은 가격 같은 경우는 약간은 반등 가능성이 나오고 있다라는 거, 전 세계적인 유동성 공급에 따른 기대감이 작용해 준다라고 한다면은 상품 시장에 분명히 영향을 줄 수 있다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넓게 봤을 때 사실 금 가격이 많이 떨어졌기 때문에 고려 아연 상당히 실적 악화 우려감 나오고 있지 않나라는 우려감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원자재 가격 하락 어떻게 본다라고 한다면 원가 절감에 따른 기대감도 작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35만 원대 어제 종가 형성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35만 원대 부분이라고 한다면은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충분히 유효하다라고 정리해 드리겠고, 4월달, 3월달 말에 약간 저항 라인으로 그리고 급락이 시작되었던 가격대인 만큼 매물에 대한 압박감도 나올 수는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하지만은 지금과 같은 글로벌 시장에 있어서의 유동성 공급 기대감이 높아진다고 한다면은 37만 원대까지 단기 상승 가능성 염두를 하자라고 정리해 드리면서,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원자재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의 저점이다라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라는 측면을 놓고 봤을 때 고려 아연 지금은 수급 개선 기대주로서 한 번쯤 매수 관점 대응 전략
생각해 보실 필요 있지 않을까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관심 종목까지 자세한 대응 전략을 챙겨봤는데요. 네, 글로벌 증시가 경기 부양에 따른 기대감 때문에 급등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 증시만 코스피만 외롭게 홀로 부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내일 금통위가 예정돼 있습니다. 이제 오늘이죠. 오늘 금통위 예정돼 있습니다. 금리 결정이 예정돼 있는데 이번에는 금리가 동결될지 인하될지 동결 쪽에 무게가 더 실리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는지 듣고 싶고요. 박스권에 갇혀 있는 코스피 지수 오늘 옵션 만기이기도 하잖아요. 오늘 어느 정도 방향이 잡힐 것 같다. 라는 의견도 있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오늘 이벤트 데이 점검해 보겠습니다. 네, 우선은 개인적으로는 금리 인하 가능성이 조금 더 높지 않을까라고 좀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물론 채권 전문가 같은 경우는 금리 동결 얘기가 나오고 있지만은 지금 시점 사실 정부 측에서도 여러 가지 좀 제스처가 나오고 있지만 아직 확실하게 시장에 신뢰성을 주고 있는 강한 정책이 나오고 있지 않다라는 거, 그리고 호주를 비롯해 갖고 전 세계적으로 지금 자국의 금리를 내리고 있는 상황에서 무조건적으로 금리 동결을 함에 따라 갖고 약간은 환율 전쟁에 있어서의 피해 우려감이 커진다라고 한다면은 그 여파는 상당할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만약에 금리가 동결된다 할지라도 금리 인하에 대한 강한 어조는 분명하게 나올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그러한 부분 챙겨보자라고 정리해 드릴 수가 있겠고, 옵션 만기일 같은 경우는 예측이 상당히 어렵지만은 6월달 선물 옵션 동시 만기를 앞두고 그 이전에 약간 선물 포지션을 청산하려고 하는 그런 투자 심리가 얼마만큼 강하게 작용하는지를 체크해 보실 필요 있다라는 거, 그리고 아시겠지만 외국인들의 선 현물 매도세가 지속이 된다라고 한다면은 베이시스 악화 우려감 속에서 하락할 수 있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지금 시점 약간은 횡보 장세를 계속적으로 이루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되고 있기 때문에 업종과 종목에 있어서 분명하게 극과 극으로 엇갈리는 그런 양상은 나타날 수 있다. 따라서 그에 따른 종목별 대응 전략 계속적으로 유지를 하시는 전략이 꼭 필요하다라고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심규환 대표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5월 9일) 목요일 이슈앤이슈 주요 소식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8일 서울우유,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등 대형 유제품 회사에 대해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는 남양유업의 밀어내기 영업이 유제품 업계의 오랜 관행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업계 전체로 조사를 확대했습니다. 서울 송파구의 마지막 대단지 저층단지인 가락 시형아파트 단지가 최고 35층에 지역 주민들이 드나들 수 있는 공공보행 통로를 갖춘 아파트 단지로 재건축됩니다. 단지 내에는 대규모 중앙녹지공원이 들어설 예정입니다. 부실한 중소형 상주업체의 폐업 등으로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는 가운데 대형 업체들의 재정 상태도 부실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대형 상조회사 다수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지난해에는 영업 적자를 냈습니다.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거나 기업 존속 불확실 진단을 받은 곳도 여럿 있어 피해 확산이 우려됩니다. 본원 통화의 통화 창출 능력을 나타내는 통화 승수가 16년 만에 최저치를 경신했습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발행량에서 5만 원 건이 차지하는 비중은 늘고 있지만 유통 물량은 줄어 나타난 통계라고 분석했습니다. 국내외 주요 경제 이슈를 짚어보는 이슈앤이슈 코너 이어가겠습니다. 오늘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남양유업 영업직원의 폭언 파문의 후폭풍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유제품 업체의 불공정 영업 관행에 대해서 조사 범위가 확대되고 있다고 하는데요. 자세한 내용 들어보겠습니다. 예, 남양유업 사태의 불똥이 유제품 업계 전반으로 튀고 있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유제품 업계의 불공정 밀어내기 영업에 대해서 전면적인 실태 조사에 들어갔습니다. 공정위원회는 어제 서울우유와 한국야쿠르트, 매일유업 본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습니다. 공정위가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는 부분은 이들 업체의 대리점 관리 현황과 마케팅 영업 관련 자료 등입니다.
이에 앞서 논란이 시발이 된 남양유업에 대한 조사는 이미 진행 중입니다. 남양유업 일부 대리점주는 남양유업이 전산 데이터를 조작해서 제품을 강매했다며 공정위에 신고서를 제출하고 이 회사의 홍원식 회장 등 고위 임원과 관계자 10명을 검찰에 고소한 상태입니다. 그동안 유제품 업계 대리점의 일정 물량을 강매하는 밀어내기식 영업이 정도의 차이는 있어도 업계 전반에 어느 정도 만연한 관행이었던 만큼 이번 조사의 파장은 점점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 남양유업이 입고 있는 타격도 만만치가 않은 상황인데요. 처음에 인터넷으로 사과 성명을 냈었는데 이것만으로는 성난 여론을 잠재우기는 어려운 상황인 것 같습니다. 예, 남양유업은 창사 이래 최대 위기를 맞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예. 우선 남양유업 제품에 대한 불매 운동이 편의점 전반으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바이더웨이가 먼저 불매 운동에 나섰는데요. 어제는 3대 편의점인 CU, GS25, 세븐일레븐까지 불매 운동에 가세했습니다. 3대 편의점 점주단체 연합회는 어제 공식 성명을 내고 남양유업 제품 불매 운동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습니다. 시장 점유율이 높은 3대 편의점이 불매 운동에 가세한 만큼 남양유업이 받을 타격은 적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라 주가도 매일 급락하면서 115만 원까지 올랐던 주가도 약 100만 원 선까지 떨어졌습니다. 지난달 30일 약 8천억 원이 넘었던 시총은 막말 파문이 일어난 이후 1,200억 원이 며칠 사이에 증발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심상치 않게 돌아가자 남양유업이 오늘 공개 사과에 나서기로 했는데요. 남양유업은 오늘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대국민 사과를 하고 상생협력 방안을 발표합니다. 이 자리에는 김웅 대표를 비롯해서 본부장급 이상 임원들이 모두 참석할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남양유업 측은 대국민 사과를 통해서 잘못된 점을 진솔하게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위한 대책을 내놓을 것이라고 전했습니다. 그러나 만시지탄이라는 비판이 나오고 있는데요. 사건 초기에 남양유업은 홈페이지에 막말 음성 파문에 대한 사과문을 게재하고 무마하려고 했는데 성의가 없다는 여론의 질타를 뜨겁게 받아왔습니다. 네. 네, 서울 송파구의 마지막 저층 단지인 가락시형 아파트가 2017년이면 만 가구에 육박하는 고층 대단지로 탈바꿈한다고 합니다. 어제 서울시에서 재건축 계획안이 통과됐었는데요. 예, 그렇습니다. 어제 서울시가 건축위원회를 열고 가락시형 아파트 재건축안에 대한 도시계획안을 승인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최고 35층 84개 동이 9,500가구의 초대형 아파트로 가락시형 단지가 변모하는데요. 2017년까지 재건축되게 됩니다. 새로 짓는 아파트는 소형 임대주택도 약 1,300가구 포함되어 있고요. 85제곱미터 이하 중소형이 전체의 85%에 달합니다. 가락시형은 인근의 가락시장과 문정지구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남측에는 장지지구와 위례 신도시가 위치하고 있어 재건축이 완료되면 서울 동남권의 랜드마크 단지로 자리할 전망입니다. 조합 측은 앞으로 관리처분 계획 등을 거쳐서 내년 1월 착공에 들어간다는 계획인데요. 분담금 확정 전에 이주할 수 없다면서 반발하고 있는 조합원이 약 500가구가 남아있어서 사업 추진의 변수로 작용할 전망입니다. 예. 그런데 이 가락시형 아파트는 단지 디자인이 다른 재건축 단지와는 다를 거라고 하던데요. 어떻게 다른 건지요? 예, 재건축을 하게 되면 수익성을 높이기 위해서 재건축 단지들은 일반적으로 빽빽하게 짓는 게 일반적인데요. 예. 가락시형 아파트의 경우에는 서울시가 위촉한 공공건축가가 설계에 참여해서 그 단지 디자인에 상당히 신경을 썼습니다. 공공건축가가 단지 설계에 참여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번 단지 계획과 디자인에는 공공건축가인 정진국 교수가 참여했다고 합니다. 이번 설계안에 따르면 인근에 공원 시설이 없는 점을 고려해서 단지 중앙에 길이 1km, 폭 50m의 중앙 녹지 공원이 조성돼서 입주민은 물론 지역 주민들이 함께 활용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또 단지 내부에는 6m의 공공보행 통로도 설치됩니다. 문화와 사회복지시설 그리고 어린이 공원 등 다양한 외부 공간 조성으로 지역 주민과 공유하는 커뮤니티 활성화가 이번 단지 설계의 포인트라고 합니다. 네, 장례 부담에 미리 대비하기 위해서 상주업체에 가입하신 분들 많으실 텐데요. 미리 자세히 눈여겨서 들여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대형 상주업체들도 재무 상황이 좋지 않아서 안심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라고 하는데요. 어느 정도인가요?
예, 그동안 부실한 중소형 상자업체의 폐업으로 인해서 소비자의 피해가 속출해 왔는데요. 대형업체 등도 안심할 수 없다. 이런 실태조사 결과가 나왔습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2년 감사보고서 기준으로 자산 100억 원이 넘는 24개 대형 상조업체 중 지난해 영업이익을 낸 곳은 단 한 곳에 불과했습니다. 대형 상조회사 다수가 자본 잠식 상태에 빠져 있고 여러 업체들이 회계감사에서 의견 거절을 받거나 기업 존속 불확실의 진단을 받았습니다. 일부 대형 상조회사는 부채가 자산의 2배를 초과한 것으로 집계되기도 했습니다. 과당 경쟁과 방만 경영으로 인해서 상조 서비스 관련 피해도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한국소비자원에 접수된 상조회사 관련 피해 건수는 해마다 증가해서 지난해는 700여 건이 넘었고요. 금융소비자연맹에도 올 들어 약 3개월 동안 상조 서비스 피해 구제 신청이 120여 건이 접수됐다고 합니다. 네, 다음 소식입니다. 한국은행에서 돈을 찍어내는 만큼 시중에서 돈이 돌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경기 침체 때문인 건지 그 원인이 무엇인지 자세하게 들어보겠습니다. 예, 5만 건 발행이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는데요. 돈을 많이 발행한 만큼 돈이 많이 돌아야 되는데 그렇지 않고 있다고 합니다. 예. 그 시중 유통 물량이 눈에 줄면서 돈이 돌지 않고 있는 현상인데요. 한국은행에 따르면 3월 현재 광의통화를 본원통화로 나눈 통화 승수는 약 20.8배로 1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있다는 얘기는 한국은행이 돈을 찍어내는 것에 비례해서 돌아가야 할 돈의 회전이 둔화됐다는 뜻입니다. 한국은행은 통화 승수가 떨어지고 있는 것은 신용 경색이나 경기 침체보다는 5만 원권 효과로 해석하고 있습니다. 통화 발행량에서 5만 원권이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늘고 있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통 물량은 오히려 줄어서 이 같은 통계가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유통되는 5만 원권은 발행하는 것에 비해서 상당히 적은데요. 5만 원권 10장을 발행하면 이 중 4장은 시중에 돌지 않고 장롱과 같은 그 지하에 어디선가 잠자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 지난해 최근 그 백화점을 중심으로 개인 금고 판매량이 늘고 있다고 하는데요. 상당수 5만 원권이 금고 등에 잠을 자고 있다. 이런 해석이 가능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서울경제신문 이혜진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이번 주부터 계속해서 일부 마지막 코너에 함께 했었던 김용준의 골드박스 코너는 오늘 전문가의 개인 사정으로 함께하지 못했습니다. 기다리셨던 분들 양해 부탁드리고요. 내일 이 시간에 어김없이 알찬 코너로 마련할 테니까 여러분 죄송합니다. 내일 다시 준비하도록 하고요. 저는 여기에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잠시 뒤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